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멘델의 유전 원리 중에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멘델이 했던 다양한 실험 중에서 지금 2개의 실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실험은 이름하여 단성 잡종 실험이에요. 여기서 단성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형질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순종의 둥근 모양과 순종의 주름진 모양 개체를 얻어낸 다음에 이 둘을 교배해서 자손세대에서 잡종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의 실험입니다. 아니면 콩의 색깔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 순종의 노란색과 순종의 녹색을 얻어낸 다음에 이 둘을 교배해서 자손세대에서 잡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순종의 둥근 완두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요. 완두콩을 길러가지고요. 완두를 길러서 콩을 얻었는데 둥근 콩이 있고 주름진 콩이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둥근 콩을 다시 심어요. 그런 다음에 기릅니다. 그러면 이제 꽃이 피겠죠? 그 꽃을 자가 수분을 시켜서 콩을 맺게 해요. 그랬을 때 둥근 콩이 있고 주름진 콩이 있으면 다시 둥근 콩을 심어가지고 식물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식물체에서 꽃이 피면 그걸 또 자가 수분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자가 수분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둥근 완두만 생산해내는 개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체를 순종의 둥근 완두 개체라고 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주름진 것만 추출해서 자가 수분시키고 또 얻어낸 콩 중에서 주름진 것만 빼서 심어가지고 자가 수분시키고 반복하다 보면 주름진 완두만 생산하는 개체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순종의 주름진 완두라고 본 겁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부모 세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부모 세대, parental generation 을 의미하는 단어로 알파벳 P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렇게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서로 교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손 세대에서 나타난 생산된 완두는 모두 주름진 게 아니라 100% 둥근 완두만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100% 둥근 완두만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둥근 완두, 요것을 우리는 잡종 제1대라고 합니다. 잡종 제1대라고 하고요. 알파벳으로는 F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F가 필리얼인가요? 무슨 효도의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잡종 1대 F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멘델이 생각한 거죠. 순종에 서로 대립되는 형질을 갖고 있는 순종의 두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둘 중에 하나만 겉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잡종 1대의 둥근 완두를 자가 교배를 한 것입니다. 자가 교배를 해서 자손 세대를 얻었더니 어떤 완두를 생산해냈냐면 둥근 완두만 나온 게 아니라 주름진 완두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잡종 제2대라고 부르고요. 잡종 제2대. 알파벳으로는 F2라고 표기를 합니다. 잡종 제2대에서 잡종 제1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주름진 완두가 출현을 하는데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개수가 엄청나게 몇백 개씩 생산이 됐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개수를 센 다음에 대략적인 비율을 따져봤더니 3대 1의 비율로 잡종 제2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왔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다른 형질에 대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옆으로 가실게요.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녹색 완두를 부모 세대로 설정을 해서 서로 교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종 1대를 얻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노란색과 녹색 중에 녹색은 사라지고 노란색 완두만 이렇게 잡종 1대에서 출현을 합니다. 노란 완두만 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순종의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체를 교배해서 잡종을 만들면 이 잡종에서 하나는 표현이 되고 하나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했죠.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표현이 되는 게 우성, 표현이 되지 않는 게 열성인 것이죠. 자, 반복적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란 완두를 자가교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종 제2대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잡종 1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녹색 완두가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노란 완두뿐만 아니라 녹색 완두도 잡종 2대에서 출현했는데 노란 완두와 이 녹색 완두의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얘가 노란 완두고요. 녹색 완두인데요. 몇백 개씩 생산이 됐는데 개수를 다 세서 비율을 따져봤더니 이것 역시 대략적으로 3대 1 정도의 비율로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3대 1의 분리의 법칙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멘델이 잡종 2대에 3대 1의 비율로 자손이 출현한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멘델은 애초에 부모 세대부터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두 개의 인자를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는데 자, 둥근 영어로 뭐냐면 round죠. 그래서 이 순종의 둥근 완두는 둥근 인자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라지 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자, 둥근 게 라지 R이면 주름진 건 스몰 R로 표기를 합니다.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역시나 인자가 두 개고요. 스몰 r, 주름진 유전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두 개 중에 하나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로부터 라지 R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되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로부터도 스몰 r 두 개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전달이 되어서 자손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쌍을 이뤄 라지 R, 스몰 r의 조합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라지 R, 둥근 유전자는 표현이 되는 우성이고 스몰 r, 주름진 유전자는 표현이 되지 않는 열성이라서 잡종 1대에서는 둥근 표현형만 나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가교배를 하면 자가교배라는 건 같은 유전자 형끼리 교배를 의미하거든요. 즉 라지 R, 스몰 r과 또 다른 라지 R, 스몰 r이 교배되는 이 상황과 동일합니다. 자, 이때 자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네모칸을 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 그려주세요. 요렇게 그려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체로부터 생산되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여기 가로축에다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개체가 라지 R, 스몰 r 두 개의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데 자손한테 전달될 때는 이 둘이 분리가 되죠.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R을 갖게 될 거고요. 어떤 생식세포는 스몰 r을 갖게 될 거니까 이 첫 번째 개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개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개체 역시 생식세포를 만들 때 라지 R과 스몰 r은 감수 제1분열에서 분리가 됩니다.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 요 세로축 요 두 공간에 쓸 거예요.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R을 갖게 될 거고요. 어떤 생식세포는 스몰 r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면 그 자손은 어떤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되냐? 라지 R 조합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날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형을 자손이 갖게 되냐? 무조건 대문자 먼저 씁니다. 라지 R, 스몰 R 조합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는 경우에는 자손은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스몰 R 조합의 자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손은 요렇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형으로 따져보면 요렇게 3가지 경우는 모두 둥근 완두에 해당하게 되고요. 단 요 한 가지 경우만 주름진 완두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냐? 3대 1이죠.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도 결과가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3대 1로 나왔다라고 멘델이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멘델의 해석이 오늘날의 이제 생물학적인 사실에 빗대어 봤을 때 완벽한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우리 색깔을 가지고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멘델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영어로 yellow, 그래서 Y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 Y 인자를 애초에 2개씩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녹색은 열성이면요, 여러분, 우성에 대한 동일한 알파벳을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스몰 y 이렇게 녹색 2개의 인자를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자손한테 전달될 때 라지 Y 둘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전달되고 스몰 y 둘 중에서도 하나만 자손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잡종 1대의 노란 완두는 라지 Y, 스몰 y라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 라지 Y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성인자고 스몰 y는 드러나지 않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모두 노란 완두가 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 완두를 자가교배하는 상황은 라지 Y, 스몰 y라는 이 유전자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와 교배하는 요 상황과 동일한 거거든요. 자, 이때 F2 잡종 2대에서 어떤 자손이 나오는지를 알려면 요런 표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 첫 번째 개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냐? 2종류입니다. 왜냐하면 한 형질을 결정하는 두 인자는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어 별도의 생식세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Y를 갖고 어떤 생식세포는 스몰 y를 갖게 될 겁니다. 생식세포 종류로 따지면 2종류예요. 이것은 두 번째 개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어 생식세포 형성될 때 그래서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Y를 어떤 생식세포는 스몰 y 인자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생기는 경우에 그 자손은 라지 Y 조합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수정이 되면 그 자손은 라지 Y, 스몰 y의 조합을
마찬가지로 이생식 세포와 이생식 세포가 결합을 하면 그 자손은 라지 Y, 스몰 y 조합을 그러니까 대문자부터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식 세포와 이생식 세포가 만나게 된다면 그 자손은 스몰 y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 세 가지 경우의 자손은 모두 표현형으로 따졌을 때는 무슨 색깔이다? 노란 색깔이다. 그리고 단 요 한 경우만 무슨 색이다? 녹색이다. 따라서 노란색과 녹색이 3대 1로 출현하는 것이다 라고 통계학적으로 멘델이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분리의 법칙은 자손 2대에서 3대 1 요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지만 핵심은 사실은 두 개의 인자가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열의 원리는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개체끼리 교배를 했어요. 이 순종개체들이 부모 세대죠. 그렇게 해서 잡종 1대 F1을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잡종 1대에서 대립형질 중 하나만 표현이 되고 하나는 표현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는 것을 우성형질이라고 하고요.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열성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있다. 이것이 우열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에요.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상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죠. 그런데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가 됩니다. 언제 분리되냐? 감수 제1분열 때. 감수 제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양극으로 분리되거든요. 상동염색체가 양극으로 분리되면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열성 형질이 잡종 2대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비율로 나타나냐? 우성 표현형과 열성 표현이 3대 1이죠. 열성 표현형으로만 따지면 비율상 4분의 1의 비율, 25%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설명 과정에서 등장한 몇 가지 유전학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동염색체의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조합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라지알, 스몰알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라지알은 우성순종, 스몰알은 열성순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다르면 잡종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나타날 땐 라지알, 스몰알로 표기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주름지다, 둥글다,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것들이 표현형이죠. 표현형 말고 대립 유전자 조합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와 같이 기호로 나타낸 것이 유전자형입니다. 자, 오늘은 멘델의 유전 원리 중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정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참고로 처음에 멘델이 발표했을 땐 우열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양한 유전 현상 중에서 우성과 열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멘델의 제3법칙에서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라고 배우게 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